권영철의 와이뉴스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권영철 선임 기자. 오늘 법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법조 비리 관련 얘기입니다. 법조 비리. 예, 정은호 대표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정은호 게이트 왜 변호사들이 더 분개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정은호 게이트에 변호사들이 더 분개한다고요? 예, 예. 무슨 소리? 정은호 대표의 변호인단 선임료와 로비 형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때문에 법조계가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들도 상당히 뭐 분개하지만은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더 분개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H 변호사가 예.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수임하면서 무혐의를 받아냈는데 2014년에 예. 그 대가로 25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2014년에 이미 이게 처음 터졌을 때 예, 예, 그때 맡았던 사람이 H 변호사. 네. 그때 25억 받았대요. 25억 이상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H 변호사는 개업 이후에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매년이요. 예,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례적으로 법조 비리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성명을 냈는데 네. 대한변협이 정은호발 로비 사건이 전관 예우를 이용해서 발생된 브로커, 검사, 판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관여한 총체적 부패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 행위이자 사회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아예 관련된 법조인들 전원을 고발 조치까지 예, 이렇게 예. 변호사들이 나선 이유 오늘 들여다보자는 말씀이시군요. 우선 아까 그 25억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H 변호사. 이게 단 한 건으로 받은 겁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H 변호사를 잘 아는 한 중견 변호사는 예, 예. 2014년쯤 그 변호사가 정은호 대표의 도박 혐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무혐의를 끌어내는 대가로 25억 원에서 3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 다른 중견 변호사도 단 하나의 사건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정 대표가 판사 출신의 최모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20억 원, 성공보수보금으로 30억 원, 50억 원을 줘가지고 20여 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인 최모 변호사 예, 예, 50억. 예. 부장판사 출신. 예. 그러니까 그 H 변호사에게 무혐의를 받아내는 대가로 3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수임료로 갔을 것이라는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은 아닐 것이다. 그러네요. 그런 짐작이 가능하게 하겠죠. 여러 명의 변호사가 등장하네. H 예, 변호사. 이 금액이 최모 이제 변호사. 사건 수임료인지 아니면 성공 보수금인지 아니면은 한간에 떠도는 풍문에 불과한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H 변호사는 언론에 수임료는 1억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해명은요. 예. 근데 변호사가 1년에 진짜 100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변호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H 변호사가 국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로 확인이.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예. H 변호사의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은 2013년에 월 평균 소득이 7억 6천여만 원으로 연간 91억 2천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그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개인 소득자 중에서 전국 15위. 개인 소득 5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법조인이었다고 하죠. 이게 지금 소득 신고된 게 91억. 그렇습니다. 100억 원 가까이라는 예. 거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착수금 3억 원 이하짜리 사건은 맞지 않았다거나 기본 착수금이 1억 원 이상이었다. 예.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H 변호사는 3억 원 이하짜리는 맞지도 않았다. 이렇게 맞지도 않았다. 예. 그러니까 개업 첫 해부터 100억 원 이상을 벌었다는 소문이 바다했는데 예. 신고된 금액은 매출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공제한 후의 순수한 소득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한 배가 되거든요.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그 부분이 또 다른 문제니까 200억 설까지 있는 거군요. 25억, 30억을 받았으면 그걸 정말 신고했겠느냐. 뭐 자금 출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 실명 아세요? H 변호사? 알죠. 공개하지 않는 건? 사실 법조계나 법조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누군지 다 압니다. 다만 누가 먼저 이름을 공개하느냐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어서 아직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이름을 공개하기는 꺼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H 변호사가 뭐 정정당당하게 수임료 받고 문제될 게 없이 능력으로 받았다면 지금 문제가 없는 걸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분개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는 것도 하나의 질시의 대상이지 그걸 분개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변호사로 인해서 변호사업계 전체가 지금 지탄의 대상처럼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하. 그리고 이 변호사가 검사실 아주 유명한
특수통 검사였습니다. 검사 출신. 예, 정의의 사도로 비춰지기도 했죠. 예. 그런데 뭐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갑자기 표변해서 뭐 이제 좀 거친 말이지만은 돈독이 올랐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변호사가 누구냐? 뭐 아마 그 2000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대형 사건들은 대부분 관여돼 있고요. 예. 심지어 며칠 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건에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과 부정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들까지 나서서 지금 분개한 이 정윤호 게이트. 과연 얼마나 수사가 제대로 될 거냐, 얼마나 파헤칠 거냐, 있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네. 어떻게 보세요, 수사?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낱마처럼 얽혀 있는데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더라도 예.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 그리고 전직 부장판사와 전직 검사장 여기에 현직 법원과 검찰 직원들 경찰 등 파장이 어디까지 일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식구들 지금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판사, 검사, 그렇죠. 경찰. 과거에 대검 차장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있었거든요. 예, 예. 부장 검사 때였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그 차장 대검 차장이니까 고검장이고 뭐 높은 직위 있잖아요. 예. 법조계 내에서 항상 그 변호사를 공격하는 인신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맡게 되면 사실은 누구도 다 기피하려고 하거든요. 아하.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법조계에서 가장 이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이 정운호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양형이 부당한 이유로 항소를 했거든요. 항소했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해 놓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어요. 검찰이. 예.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놓고는 더 낮게 구형하는 웃기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또 도박 혐의를 수사하면서 예.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는데 이를 봐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횡령을 그러니까 도박 조사하다 보니까 횡령도 보였어요. 회사 돈을 끌다 쓰는. 근데 그걸 모른 척했다는 거잖아요. 개인 돈이 너무 많았어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조사할 때는 먼지 털듯이 싹싹이 트는데.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있었던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비리, 수많은 법조 브로커 사건들이 용두사미로 대부분 마무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예. 그게 제19 감사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한변협이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조속히 임명해서 법조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사실 이런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권영철 기자. 네. 이거 특검하면 안 됩니까? 이거 특별검사 임명을 해가지고 좀 외부에서 수사하면 안 돼요? 특별검사가 만능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특별검사가 성공하려면은 검찰의 1차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검사도 결국은 검사 파견받아야 되고 그러네요. 검찰 직원 파견받아야 되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의지군요. 1차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지휘만 받는 특임검사가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하면은 특별검사를 추후 투입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법조인들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거요? 경찰에다 맡기는 겁니다. 아, 경찰한테? 이게 이제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로 항상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경찰이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긴 하는데 1차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미진하면은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참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화가 나고 청취자들도 분노의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전관예우 얘기. 전 전관예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전관비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정말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김현정 앵커도 혹시나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사람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까?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 하고 싶죠. 능력이라는 게 정말로 법조계의 이론에 밝고 뭐 의견서를 잘 쓰는 그런 능력을 찾을 거냐. 사실 저도 법조 출입을 오래 했지만은 법조인들에게 또는 법조를 잘하는 기자들에게 물어보면은 100중 98, 99는 전관 변호사를 바로 얘기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이퀄 전관예우 변호사. 능력 있는 건 이렇게 된다는 꼭 능력 있는 건 아닌데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브로커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 그거보다는 절차적으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잘 금방 퇴직한 사람이 그러니까 반갑게 맞을 것이고 절차적으로 빨리 해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요. 방법이 그럼 없다고 보세요? 좀 힘들다고 보세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몇 가지 대안이 있긴 합니다. 법원장 이상, 검사장 이상은
공정 업무만 맡도록 하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는 거, 또 평생 검사 평생 복관을 해서 퇴직을 늦추는 거, 예. 또 변호사 업계가 개업을 한 뒤에 예. 과거 직책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뭐 검사장님, 부본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대우를 하면은 그게 바로 전관의 시작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혜림 청취자님이 국민에게 맡기세요 이번 수사 이런 얘기까지 주시는데 오죽 답답하면 그러시겠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